안녕하세요. 이주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잘 쓰면 대박나는 버퍼랑 PPT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버퍼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째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열심히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서인지 아직까지 버퍼의 기능에 대해서 저한테 배우신 선생님들까지도 열심히 물어보는 그런 지경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밴드와 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기 싫으면 귀로도 들으시라고 버퍼와 PPT 사용법에 대해서 녹음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버퍼는 우리가 버퍼랑 pH랑 대체 뭐가 달라요?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버퍼는 이제 pH 기능도 같이 해주고요. 버퍼는 남아있는 잔여 물질을 제거해주는 목적을 더 많이 가진 약입니다. pH는 pH를 조절해주는 약이고요. 버퍼는 pH를 조절을 해주면서 남아있는 잔여 물질까지 같이 제거해주는 기능을 가지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버퍼의 기능 첫 번째. 버퍼가 약산성이죠. 약산성이기 때문에 버퍼는 우리가 극손상모나 손상모에 약 바르기 전에 어떤 뭐 펌약이나 뭐 탈색약이나 뭐 열펌제 약을 바르기 전에 바르면은 굉장히 좀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손상된 머리는 좀 알칼리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칼리화된 머리를 이미 약산성으로 한번 먼저 바꾸고 다시 좀 건강하게 만들고 난 후에 다시 알칼리약을 도포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손상을 줄여주겠죠. 그래서 버퍼를 손상약 바르기 전에 먼저 도포를 한 후에, 그리고 뭐 펌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열펌제를 바르면 손상이 조금 덜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게 손상을 많이 줄여줍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염색이나 펌을 하고 집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버퍼를 사용을 하고 보내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때는 염색이나 펌 같은 경우는 고알칼리입니다. 자, 그런데 알칼리는 우리 모발의 문을 엽니다. 여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알칼리는 모발의 문을 열고 산성은 모발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 염색이나 펌을 하고 나면 당연히 알칼리니까 모발의 문을 열었죠. 그럼 이 알칼리가 모발에 며칠 동안 남아있냐 하면 3일 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린 3일 동안 모발의 문이 열려 있겠죠. 그럼 당연히 문이 열려 있으니까 3일 동안 집에 가서 내가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샴푸를 하고 하면 당연히 열려 있는 문틈 사이로 단백질이며 색소며 뭐 펌 기능이며 다 빠져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려있는 문을 다시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버퍼고요. 이거는 염색이나 펌약이 발라져 있을 때 뿌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헹궈내고요. 염색이나 펌을 다 헹궈내고 약재를 다 씻어내고 난 후에 버퍼를 충분히 뿌리고 2, 3분 있다가 다시 헹궈내고 샴푸하시고 트리트먼트 하시는 게 남아있는 알칼리와 화학 물질을 제거해주고 모발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버퍼의 역할을 하려면 이 과정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일반 펌이나 열펌 하기 전에 중화하기 전에 뿌리니까 되게 좋더라, 이렇게 뿌리셔도 돼요. 이때는 그러나 버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버퍼는 남아있는 약재 잔여물을 빼주는 게 가장 큰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약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화하기 전에 펌을 할 때 뿌리면은 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된 머리를 갑자기 닫아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꼬들꼬들해지겠죠. 열렸다가 닫히니까. 그래서 이 탄력이나 컬이 증가합니다. 일반 펌이나 열펌 시 중화하기 전에 뿌린다는 것은 버퍼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약산성으로 인해서 펌의 탄력이나 컬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과연화를 이제 연화를 보다가 과연화가 됐어요. 사이드는 다 됐는데 뒤에 머리는 덜 됐다. 그러면 사이드는 멈춰야 되겠죠.
그때 버퍼를 뿌려주면 5분 동안 약 작용을 멈춰주기 때문에 그럴 때 버퍼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5번째, 탈색하고 다시 염색할 때 또 반드시 버퍼를 써야 됩니다. 탈색하고 난 후 염색을 하면 이 뿌리에 남아있는 탈색약 성분 때문에 염색약이 잘 안 먹혀요. 특히 뿌리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노랗게 나오죠. 이때 우리가 샴푸실에서 탈색약 다 헹궈내고 난 후에 뿌리 충분히 헹궈내고요. 뿌리 쪽에 버퍼를 충분히 다시 뿌려서 다시 충분히 있다가 헹궈내고 나고 다시 염색을 해주면 깨끗이 색깔이 먹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이게 정말 대박이고요. 특히 그 극손상머리나 복구펌 할 때 반드시 약 바르기 전에 발라주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PPT랑 버퍼만 있어도 우리가 머리를 잘 활용을 하면 복구펌이나 복구 매직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버퍼를 좀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PPT예요. 자, PPT는 그 펩타이드 단백질이에요. 우리의 기본 단백질,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LPP도 펩타이드 단백질이긴 하지만 걔는 저분자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고요. 우리는 지금 흔히 쓰는 액체형 PPT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액체형 PPT는 그냥 탄력과 단단함을 좀 부여를 해주고 큐티클의 뼈대를 형성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단단함을 보호막을 형성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하면 보호막이잖아요. 뼈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색도 어찌됐든 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펌도 뼈를 부수는 거잖아요. 시스틴을 절단시키고 다시 봉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문을 열어야 되고 뼈를 부숴야 되는데 내가 뼈를 너무 과하게 갖다 붙이면 못 부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거나 뿌리지 말아야 될 모발에는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튼튼한 문에다가 더 뼈를 갖다 붙여가지고 아예 못 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극손상모나 손상모나 이 사람은 우리가 때리면은 못 견디겠다 하는 모발에 약간의 뼈를 붙여주는 기능으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손상 모발 케어 시에 바르고 말리고를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부쉈을 때 견딜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부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펌이나 염색이나 탈색 시에 혼합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약제의 10% 미만만 혼합을 해야 약의 기능에 이상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후처리에 정제수에 그 LPP 10%, PPT 10%, 그러니까 PPT 10%, LPP 10%, 그리고 정제수가 80%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섞으면은 막 흔들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잘 안 섞여요. LPP가. 그럼 막 섞여 놓으면은 다음 날쯤 되면은 이게 약간 뿌연물로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발에 뿌려주면 약간 미스트처럼 윤기와 단단함을 같이 잡을 수 있고요. 이거는 전처리, 후처리 다 가능해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PPT를 많이 뿌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뼈대를 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펌도 안 나오고 염색도 잘 안 먹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습관적으로 뿌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모발에만 알아서 좀 잘 뿌리시면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